네,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이딴 실언으로 논란에 쌓여있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격 해임됐습니다. 네, 취임 295일 만의 일이자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장관의 해임 사태인데요. 이 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배재대 교수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총리가 이미 그 국회에서 답변 과정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그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자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전격적으로 그것도 사퇴라는 형식이 아니라 네. 해임이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게 대해서 상당히 전격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총리가 오전하고 오후하고 발언이 좀 수위가 달랐었죠. 네. 오전에는 좀 옹호한 듯한 이런 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 건의를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불과 얼마 만에 바로 전격적으로 해임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헌정사상에 장관이 해임 경질된 게 두 번째입니다. 2003년도에 해수부 장관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예. 그 당시 고건총리 때였는데 해임 건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을 한 적이 있고 네.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그야말로 대체로 장관들의 사임이 자진사퇴 형식을 밟거든요. 네. 그래 왔었죠. 지난번에도 진영장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번엔 아주 경질의 형식을 빌렸고 또 하나는 그것이 지난번에 수석비서관 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앞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하면은 공직자는 문책하겠다. 네, 반드시 책임묻겠다.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직자가 처신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호출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공직자의 신언 서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신언이 앞에 있다는 것은 말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 어제 그 틈새에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 것이 새누리당에서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집권 새누리당의 어떤 이런 모양새를 좀 세워주기 위한 그런 측면도 강했다고 봅니다. 네. 이 자진 사퇴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해임한 것 아무래도 일단 윤진숙 장관의 실언 때문이라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어떤 발언들이 그동안 논란이 됐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그 인사청문회 때였었죠. 네. 주요 이제 그때도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수산 분야를 전혀 모르느냐 질문을 계속 나왔는데 그렇죠. 의원들의 만족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수산 분야를 전혀 모르세요. 그랬더니 네, 아니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또 얼버무리고. 웃음을 네. 터뜨렸다. 이 부분이 그때 이제 이미 그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도 여당 일각에서도 자질론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 네. 하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최근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여수 이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요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처음 보고받고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발언. 그리고 네. 또 하나, 예. 네, 여수 기름 유출 1차 피해자는 어민들이 아니라 GS 칼텍스고 2차 피해자가 어민들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결정적인 발언이었던 것 이게 같아요.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바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부실 신고나 빠른 사후 대처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는데 네. 바로 다음 날 또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이나 정권이 아무리 비호를 하고 싶어도 비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보도 나온 것처럼 지난 인사청문회 때부터 윤희숙 장관의 그 임명이 말이 많았었죠. 여야 예. 막론하고 바로 그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윤희숙 장관은 행정 경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문가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을 했던 건데 향후 이런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리더십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행정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반드시 질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네. 장관에게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최근에 예. 윤희숙 장관뿐만이 아니라 현호석 부총리의 발언도 계속 실언의 그 비판 지적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런 걸로 볼 때 공직자들의 우리 지금 장 교수님은 신어섭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공직자들의 발언이라는 건 그 발언 자체가 아니라 네. 그만큼 공직자들의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상황 인식의 문제 그리고 문제 인식이 어떤 것인가의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야당의 이제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아마 선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인사 리더십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담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사퇴 형식을 취하지 않고 해임을
형식을 취했냐는 거죠. 본인이 사퇴를 뭐 이게 종용을 한다든가 이쯤 되면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해임으로 갔는지 아니면 이 정도 사안이면은 그 사안의 엄중성을 봤을 때는 해임이 맞다라고 봤는지 뭐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한 경고를 일단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통치권의 권위를 다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의 통치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인사인데, 네. 물론 뭐 지난번에 10개월 전에 윤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만시지탄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윤진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천적인 캐릭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런 실수가 아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말의 어투 같아. 뭐 저는 그렇게 예. 이제 보고 싶은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인사 정책에 있어서 다시 재고할 대탕평 이런 인사적인 측면에서 다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저는 어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두 가지 정도면 어투의 문제일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웃는 것도 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웃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쵸. 좀 당황스러운 질문하면 웃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머쓱하게 그런 표정 지을 수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인사였다고 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의식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진정성이 잘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1차 피해자가 칼텍스다 그런 말이 어떻게 가능한지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해서 굉장한 그 논란이 됐던 거 아니에요? 책임이 저기 다 그 정보 유출 당시에 때. 그런 예. 얘기도 했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그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답변이 되겠는데요. 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자진 사퇴로 갈 수가 없었죠.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네. 공직자들의 잘못을 인식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자진 사퇴 형식이 아닌 경질 해임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고 전 잘한 그 조치라고 보는데 문제는 앞으로 향후 인사에서도 예. 여론의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금 이제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말 3월 초 개각을 지금 준비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윤진수 장관의 이런 설화가 생김으로써 그것을 조금 앞당겨서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부분 개각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속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처리를 해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과 관련 상봉과 관련해서 북한이 한미합동훈련을 빌미로 상봉을 재고할 수 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또다시 이산 가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제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에 대한 반응인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4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처럼 밝혔다고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관계 물꼬가 트이고 평화와 공동발전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또 이어서 북한이 평화 공세를 취할수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흔들림 없는 확고한 대비 태세로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북한이 계속 뭐 이산 가족에다가 네. 한미 군사 연습을 이제 들먹이니까 아예 우리 측의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산 가족 가슴에 상처를 주지는 마라. 결국 우리는 할 거 하겠다 이런 네. 단호한 해야 되니까요. 한미 군사 연습은 그런 대통령의 입장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장면, 어떤 장면이 제일 아쉬웠습니까? 이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요, 장관이 그 정도 상황이 됐으면 현장에 내려가서 한 이틀, 뭐 아니면 3일, 거기서 뭐 밤을 새더라도 현장 주민들과 만나고 기름 같이 닦고 얼굴에 기름도 좀 묻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게 바로 윤진숙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뭐 예쁘게 화장한 둘째 며느리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는 첫째 그렇죠. 며느리 이미지를 더 잘 네. 보여주고 이번에 더 윤 장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놓쳤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천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죠. 정치인이라든 공직자로서 감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국가의 어떤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적용 이런 3단계를 대부분 거쳐야 되는데 네. 진단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정치를 현장에서 이 공직 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장관이나 차관이 들어오면 열심히 현장을 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가서 해결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과 같이 아픔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감이 떨어지는 그런 지금 체득돼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정무적 감각 능력의 부족은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해양수사부 장관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직무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랄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조차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것이 현장에 가서 설령 이벤트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기름 유출량으로서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고 피해가 큰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건 그 정무적 판단 능력으로 간다는 걸 떠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장관으로서. 네. 근데 그런 대처가 미흡하다는 건요. 뭐 일반 장관으로서의 능력 부재라든지 정무적 감각 능력의 부재를 떠나서 일반인 평균 수준으로 볼 때도 낙제점이었다고 보여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경남 민심까지 흔들리면서 새누리당에서 좀 경질을 강력 요구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됐겠죠? 그렇죠. 뭐 당정 협의 과정에서 네. 지금 몇 번 웃음을 또 질타를 하면서 그때부터 새누리당에서 청와대를 향한 인사 경질 문제가 계속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당의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야의 반응을 잠깐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장관 경질에 대한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장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윤진숙 장관의 해임은 적절하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 장관은 해임과 함께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밀실 인사, 땜질 인사로는 현 난국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현노석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전면적 인사쇄신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여야 뭐 같은 입장이지만 속내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여당과 야당의 그 결의 차이가 있겠죠.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 세력이 선거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야당은 인사 리더십, 인사 실패 쪽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쨌든 지난해에도 여러 그 개각하기 전에 개각이 아닙니다. 그 조각할 때 예. 인사 실패 난맥이 많이 거론됐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쪽을 좀 부각시키는 것 같고 예. 여당도 어쨌든 지금 뭐 말씀들 나누고 아까 경남에서 뭐 지방선거 지켜서 그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대통령이 조치였으니 거기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것 같아요. 원내 지도부가 새누리당 특히 원내 지도부에서 윤 장관에 대해서는 경질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네. 어제 오후부터는 잡았다는 거죠.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개각 쪽으로 더 그러니까 장관 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거고 박근혜 정부 전체적인 인사 시스템을 지금 건드릴 상황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각론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개각론에 지난 1월부터 계속 지금 개각론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주장을 또 하셨죠, 그렇게. 예, 그렇게 제가 뭐 몇 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라도 지금 정부의 장관이라든가 청와대 비서 중에서 지역적인 이 분포를 보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말 3월 초 개각이 적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네. 그때 지역 안배 측면에서도 개각에 상당히 힘을 써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이렇게 뭐 인사라는 것이 깜짝쇼 측면에서 하는 이제 스타일들을 역대 대통령들이 상당히 선호를 했는데 숨은 진주가 어디 있습니까? 검증되고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하던 공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검증을 해왔던 국민들이 봐왔던 인사 중에서 네. 대탕평 인사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개각? 저는 뭐 지금 개각은 탕평도 탕평입니다만 아무튼 개각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그 국가기관의 대선 개혁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 얘기를 계속 야당이 하고 있고요. 예. 현호석 부총리는 뭐 제3 거론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논란 가지고 상당히 또 비판에 직면했었고 여러 장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가의 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문제는 그겁니다. 개각을 하게 되면 결국 인사청문회 부담이 있거든요. 네. 좀 낙마했을 경우에 지금 선거 앞두고 정권의 부담이 대단히 크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 네, 네. 고려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국정원 이 수사 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일단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 국민으로서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일단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재판부의 그 입장은 물증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물증이 없고 권 전 과장의 진술이 그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과 많이 다르다라는 네. 것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물론 2심도 있고 3심도 있으니까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허위 중간 수사 결과는 결과적으로 인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 발표했던 것이 12월 16일 날 얘기입니다. 지지난해죠 벌써.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또 하나 문제는 현재 지금 전반적인 정황이 상당히 수사가 축소되고 은폐했다는 이런 쪽의 정황이 많이 있어요. 네. 개입의 의도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른바 법실증주의라고 그럴지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의 기계적인 법 적용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시간이 많지 않겠어서 많은 못하겠는데 일단 적절치 않은 재판이었다고 보여져요. 예. 네. 저는 이 국민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하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 또 자기한테 불리하게 판결을 하면 사법부가 죽었다.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사법부에 대한 정치화죠.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야당에서 이것이 이제 불만이 있다고 상당히 지금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하든 그것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법원 판결까지 일단 지켜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수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자, 지금 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강은희 대변인. 새누리당 대변인이죠. 네. 여야의 반응도 저희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강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고 당연한 결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정치 권력이 검찰 수사를 방해할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분의 얘기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부소속 의원의 발언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판결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는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반응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딱 30초씩만 제가 한마디 그냥 30초 말씀드릴게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관들은 진술 거부했지 않습니까? 증인선서를 네. 청문회 때. 그럼 진술을 거부했던 증인들의 발언이 맞고 권위 전 과정은 내부 고발자로서 자신과 관련됐던 거였어요. 그 부분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 정황적으로 볼 때 대단히 수긍하기 어렵다. 저는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증거주의 재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은 지금 증거가 불충분하다. 정황에 의해서 검찰이 이렇게 꽤 맞춘 수사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이것은 2심, 3심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검찰이 기소했을 때 상당히 환영을 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또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배재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